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모건 스탠리가 S&P 500이 지금보다 16%더 떨어진 3,4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골드만삭스도 올해 S&P 500 전망을 4,300으로 다시 하향하며 올해만 3번 정도 하향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3대 악재가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입니다. 이 모두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는데 이 중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두 악재가 올해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소식과 레버리지 ETF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비율이 현재 역대 최저 수준에 와 있고, 이 역대 최저 수준은 항상 길게 보면 분할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폭락장 시작이다, 경기 침체는 무조건 찾아온다 라는 비관론자들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좋은 자산은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단 현금 비중은 꼭 들고 있어야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여전히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올해 변동성은 정말 역대급 수준인 듯 합니다. 다우가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이 1.2% 하락했고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경제 지표에 주목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의 소매 판매 급감 소식,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기록,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의 S&P 500 전망 하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경기 침체와 연결됩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기술주의 약세와 헬스케어 및 에너지 섹터의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유독 거의 6% 하락을 보였는데 상하이 공장 생산 정상화 연기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테슬라는 레버리지 ETF도 아닌데 고점 대비 무려 41%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요즘 메타 플랫폼즈, 엔비디아, 테슬라, 페이팔, 넷플릭스, 아마존 등을 보면 정말 통찰력과 기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 나스닥, S&P 500 2배 레버리지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93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12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이며 요즘 너무 매수하고 싶어서 사실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 첫 번째,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어제 급등했던 미 선물이 급락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1%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산업 생산도 2.9%나 줄었습니다. 중국의 망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봉쇄를 강행했고 이 영향이 나타난 겁니다. 이 영향이 미국에 올 것이란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 두 번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예상치는 플러스 16.5였는데 마이너스 11.6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제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격적인 긴축, 중국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젠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 증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의 S&P 500 올해 바닥 전망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3,650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해 초 S&P 500 전망을 평균 5,000 이상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라면 바닥을 찍고 올해 말까지 20% 이상 상승을 보여야 합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를 보면 5,100을 전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골드만삭스는 대체 올해 몇 번째 전망을 바꾸는 건지, 사실 악플이 달리려면 이런 계속 말 바꾸는 골드만삭스에 달려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초 5,100을 전망했었지만 계속 전망을 바꿨고 최근에 4,700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예상치를 4,300으로 하향하며 올해 초 전망했던 수치보다 무려 약 마이너스 20%를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모두 골드만삭스의 취직이 가능해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 정도로 분석했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S&P 500은 3,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보다 약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사실 좀 버틸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 약세장이라고 말하며 S&P 500이 3,4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며 S&P 500 PE가 14배에서 15배까지 하락하거나 이익 추정치가 떨어질 때까지 이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시장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어 보입니다. 오를 만한 상승 모멘텀이 사실 없습니다.
악재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악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레버리지 ETF 롱, 숏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롱 레버리지 ETF는 줄고 하락에 베팅하는 숏 레버리지 ETF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인간 지표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 참고하자는 내용이니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 초록 원이 이 비율이 줄었을 때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구간들이고 비관론이 엄청 많았을 구간입니다. 2009년엔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 때는 유럽발 부채 위기, 2015년 16년 때는 금리 인상, 2018년엔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이 시기의 비율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선을 보면 S&P 500 주가 흐름입니다. 이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분할 매수, 웅덩이 줍줍 구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버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은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계속 줍줍하며 평단가를 맞추고 나중에 찾아올 상승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소식으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 3대 악재 중 하나인 중국 봉쇄가 6월에 일시적이지만 해소될 수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 급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하이 봉쇄가 오늘부터 마트 등 영업을 허용하고 무려 봉쇄 50일 만에 점진적으로 해제하다는 소식과 6월 1일 봉쇄 해제를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6월 1일쯤 봉쇄 해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악재 하나가 잠시나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대 악재 중 또 다른 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걸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이 말한 겁니다.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분수령은 당장 3개월 뒤 8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적극적인 전투 활동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올해 안에라도 끝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증시 S&P 500은 15% 이상 하락한 적이 많습니다. S&P 500이 15% 하락한 후 1년 뒤 수익률을 살펴보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단 2번이었으며 나머지 24번의 하락이 다 1년 뒤엔 상승을 했었다는 기록입니다. 특히 평균치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지금보다 20% 상승해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현재 S&P 500은 무려 6주 연속 하락입니다. 가장 최근이 무려 11년 전 2011년입니다. 이런 역대급 하락장에 잘 버티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6주 연속 하락한 후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3개월과 6개월 뒤에는 사실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보수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면 올해 말을 기대하기보다는 1년 뒤 내년 5월쯤을 기대하는 게 마음이 사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투자자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단 한 가지,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입니다. 제가 요즘 왜 동기부여 영상도 주말에 자꾸 올려드리냐면 운동, 일, 취미,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인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영상을 공유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같은 종목을 사지 않습니다. 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대부분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만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바로 인내심이 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기 침체를 몇십 번 겪었고 직접 9.11 테러도 당한 적도 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코로나 바이러스 등 항상 겪어왔지만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그 심리가 반영되어 작은 호재, 악재 소멸에도 급등하며 작은 악재, 호재 소멸에도 급락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기업들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걸 버텨내려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항상 오고 존영장은 매년 찾아오며 하락장은 4년마다 한 번 찾아오고 대폭락장은 10년마다 한 번 찾아온다. 그러나 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들은 꼭 만나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선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은 패닉에 빠져 패닉셀하지 않고 14번의 경기 침체를 직접 다 겪었고 버텨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겁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여기에는 89세로 나오지만 현재 91세까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투자자이며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백기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오를 때는 너도 나도 투더문을 외치면서 떨어질 때는 없는 비관론도 만들어냅니다. 매도 시점은 모르겠으나 분할 매수 기간이면 확실하고 오르는 주식, 우상향 주식을 보유함에도 겸손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수십억의 자산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며칠 사이에 몇백, 몇천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을 길게 보유하는 것은 몇 세기가 지나도 통용될 지혜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인 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각자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자산을 위해서 투자했고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선 꽤 높은 금액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마이너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흔들리면 나중에 목표한 자산까지 버틸 투자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지금의 악재에 잠시 휘청일 수 있으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투자금이 쏠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10년 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 더 상승하고 어느 기업이 폭락할지 전 통찰력이 부족해서 확신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며 조금 욕심을 가지고 그 2배의 레버리지에 투자합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를 직접 버텼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거치식으로 투자해도 가장 좋은 연수익률 배율이 약 2.2배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현금 비중 없이 몰빵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심리와 멘탈을 위해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덩이 구간에서 원칙대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조급해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되더라도 기회는 계속 올 것이고 조급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투자 원칙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잠금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올해 잘 버티시고 살아남아서 10년 뒤에는 원하는 목표 그 이상으로 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